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많이 뵀던 분들을. 아, 예. 예, 강원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저는 한 27년 글을 써서 월급 받고 살았어요. 회장님 한 3분 기업에서, 그다음 이제 대통령 2분, 대통령 두 분 그분들의 글을 쓰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초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걸 최종적으로 그 대통령님께서 읽으시나요? 대통령마다 스타일이 다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꼼꼼히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첨삭 지도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고쳐주신 내용이 최종본이 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르셨어요. 오라고. 어허. 같이 토론하면서 고치고. 대부분 새로 쓰다시피 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글 쓰기 전에 그냥 말을 먼저 해봐요. 저는 이제 그걸 들어주는 역할이 제 가장 큰 역할이에요. 말로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제 정리됐다. 이렇게 하자. 자, 이제 받아 적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이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 얘기를 듣고 참 필요한 프로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학교에서 글 쓰는 거를 배우질 않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학교에서 읽기 듣기예요. 맞아요. 매일 남의 글을 분석하는 것만 가리키지 자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쓰기도 받아쓰기나 해보고 뭐 그렇죠. 빽빽이 이런 거나 해봤지 자기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거를 쓰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인재거든요. 우리 뭐 안정환 씨 해설할 때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그렇게 창의적인 거예요. 그럼요. 무슨 막 뭐 쫑났다 그러고 뭐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 그렇게 예. 그렇게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용감하게 칭찬이에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전부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정답이 준비 안 되면 얘기를 안 해요. 글도 안 맞아요. 써. 맞아요. 생각엔 정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글들은 좀 쓰시나요? 안 씁니다, 선생님. 네, 솔직하게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안정환 씨 같은 경우는 인생 1막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셨잖아요. 1막을 좀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 제의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네. 그게 제가 제 얘기를 써서 누구한테 보인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의무적으로 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동안 경험하고 깨우친 것들을 후대에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잘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아, 의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무가 있는 게 없어요. 의무가 없는. 의무가 되게 없어요. 나쁜 놈이 되는 정말 나쁜 행동이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책 안 써서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심보가 근데 고약하다. 글들을 다들 이렇게 숙제를 하셨더라고요. 아, 나 부끄럽네, 저. 저 너무 부끄러운데. 선생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괜찮아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해주시면 네. 상처받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써요. 이렇게 평소에 글을 쓸 시간들이 없으셨을 텐데, 기본들이 다 있으시구나. 살짝 어깨 좀 펴도 되겠습니까, 저희? 이게 몇몇 때문에 우리가 묻히는 거야. 형, 이게 다. 그 골프가 김용만 설탕이야. 씨는 신중현을 소개합니다의 제목이. 잘 쓰셨어요. 아, 괜찮습니까? 네. 아, 예. 근데 이게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예.
신중현이란 이름을 처음부터 안 밝혔으면 어땠을까. 이름을 안 밝히고 신중현을 계속 쓰는 거죠. 신중현 선생을. 그가 바로 신중현이다. 네. 그런 어떤 게 있구나, 사람은 맞아. 눈치채는 사람도 있겠죠. 그 눈치채면도 짜릿해요. 나만 안 것 같이 신나요. 왔다. 그러네요. 너 모를 줄 알았지? 난 알았어. 이런 재미가 있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와, 나 지금 전율이 쫙 느껴지네. 네. 그렇게 글을- 쓰는 게 방법이 있겠군요. 진짜. 제가 그런 걸 읽은 적이 그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만델라 대통령으로 남아공 네, 나와. 네. 예. 만찬사인데 만델라를 앉혀놓고 한 연설인데 예. 계속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 알죠 속으로. 아, 나 얘기. 그렇지만 그분이란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예. 그 맨 마지막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분입니다. 감동이 배가 짜릿하네, 되지. 그죠? 감동이 배가 쾌감이 돼. 그냥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딱 한 번 칭찬받은 그 연설로 칭찬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우리 오늘 밤 신중현 선생님이 보고 싶다. 맛을 좀 아는 거야. 이게 마지막을 아, 맛을 안다는 오늘 얘기가. 밤. 아 이거 끝이 왜냐면- 좋았어요. 멋있네. 이게 상투적인 것 같아도 예. 이거 아주 좋은 마무리죠. 신중현 선생님 이렇게 나도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정말? 걱정하시는 아주 쿨해요. 아, 쿨하게. 쿨레 진동이죠, 진짜. 네, 쿨하게. 단정한. 나를 누구한텐가 이렇게 말로 소개하듯이 그냥 쓰셨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말하듯이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듯이 쓰면 소위 우리가 문어체, 구어체 그러잖아요. 네. 구어체로 쓰면 읽기도 편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받아요. 네. 볼테르야. 볼테르.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잘 읽었는데 딱 하나만 좀 네, 문제점이. 그러면 일화 같은 게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근데 그 쓰기에는 아, 이게 분량이. 넣고 싶었었는데 그 많은 얘기를 책으로 쓰세요. 책으로 쓰세요. 어느 출판사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 전혜빈 씨. 아, 혜빈이 잘 써. 아, 전혜빈 씨 글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왜요? 이거는 이제 문학을 정말 하셔도 저도 이렇게 못 쓴다. 그러니까 본인의 꿈 얘기를 쓰셨는데 꿈은 꿈이죠. 자도 잘 딱 생각되는. 이 자기의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글을 썼어요. 쉽지 않은데. 또. 필력이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거 너무 부끄러워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다른 걸 다시 샀거든요. 예. 우리 홍기 씨. 네네. 홍기 씨는 너무 대충 썼어. 아니요. 제목이 쩔세미. 쩔샘. 쩔세미. 쩔쌤이 뭐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그게 딱 엮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전문용 후킹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엮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엮은 거죠. 쩔쌤아, 뭐, 관심 없는데? 이랬어야 돼. 아니, 그게 안 됐어야지. 어쩔 셈이야. 아. 어쩔 셈이야. 야 너는 글도 가사같이 쓴다. 이게 본인 고향 얘기. 고양이를 좀 의인화해서 고양이의 눈으로 가족을 본 거를 좀 하면 이게 좀 더 글이 좀 더 풍부해지겠네. 네, 그럴 수 있겠다. 주고받고가 되니까. 예. 지금 그치? 딱 원포인트가 딱 가려운 거 긁어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요거를 지금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네. 자, 오늘 선생님 다 생략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 다 됐고요. 진짜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고. 기분 좋으시죠? 이거 언제 다 내가 판넬이 하도 안 넘어가길래. 그죠? 이거 다 스킵해버렸어. 쿨레 진동이시네요, 선생님. 준비해온 걸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런 프로에서는. 약간 예능 욕심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좀 협정 조약을 좀 맺죠. 나름 편집을 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처음 제가 차에서 내려서 길 걸어 올라오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카메라가 나를 쫙 비추는데 내가 이렇게 걷는 장면. 그걸 항상 상상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그걸 찍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글쓰기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는 것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나 그런 팁들을 하나씩 드리면서 이제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딴딴. 제가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네.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막 하고 TV에서 싶으셨죠? 아 너무 귀여우시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글쓰기는 정말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근데 어떤 훈련과 연습이냐? 한마디로 써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작가란 누구냐?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다. 글을 쓰다 보면 우리 뇌 안에 글쓰기 길이 만들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글쓰기가 너무 힘든데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썼냐? 그 팁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습관이에요. 글을 습관. 쓰는 것을 네. 20며칠간을 한 줄을 못 쓰는 거예요. 한 꼭지를. 근데 20일 동안 내가 뭘 일정하게 했냐면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글을 썼어요. 20며칠 동안 이걸 일정하게 계속 반복했어요. 글이 안 써져도. 근데 한 20며칠이 지나니까 갑자기 글이 막 본물 터지게 써지는 거예요. 난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뇌가 글 쓰는 걸 계속 거부하고 저항하고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 앞으로 언제까지 내가 이걸 계속 거부를 해야 되나. 기겁하는군요. 그게 더 힘들겠다. 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접근법은 처음인 것 같아. 태어나면서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재밌네. 그치. 글은요, 엉덩이로 맞아. 쓰는 거예요. 다 엉덩이 엉덩이로 쓰는 거예요. 붙이고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글 잘 쓴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먹고 잘하는 게 글이에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글 잘 쓸 필요 없다. 잘 고치면 된다. 잘 고치면 된다.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200번을 다시 써요. 아이고 그냥 고생하셨네. 예를 뭐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뭐 30몇 년 동안 썼다고 그러고 괴테는 60몇 년 동안 파우스트를 썼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시간을 들였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 그게 그죠? 그게 그렇죠. 중요하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을을 이가 쓸데없이 많이 쓰지 마세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생각했다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했다 그래요. 공부했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퇴고를 많이 하면 된다. 예. 많이 고치면 된다. 육체 노동이다. 엉덩이로 써라. 이렇게 말씀. 세 번째예요. 창조가 아니라 이제 모방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사실은. 문학은 모방에서 출발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모방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좋은 문장을 모방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제대로 하는 건 독서예요. 독서를 한다는 것은 좋은 문장을 많이 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장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문장을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뇌가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그런 문장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은 선생의 시 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네. 그죠? 저 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시. 그죠? 짧아서 좋죠. 네, 짧고 네. 주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 좋죠. 바로 그런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이런 시 그 안에 정말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시집을 하나 사야겠다. 나태주시. 나 지금 시즌 하나 사야겠어. 짧은데. 왜 교보문고 지나가다 보면 땡땡문고 앞에 있는 그거 이게 방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러네요. 땡땡문고 특정 앞에 상표를 거를 땡땡문고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들 활용해.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문장의 순서하는 거죠. 구성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도 그렇게 써요. 그거 패턴을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걸 쓸 때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 이유 5가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머릿속에 없으면 갑자기 글을 쓰려고 그러면 막연해. 그릇이 없는 거야. 담을 그릇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써요. 주장하는 이유, 근거 제시, 반론 소개, 종합. 이 하나의 틀로 글을 다 쓰는 거예요. 아하. 기사는 육하 원칙이 틀이에요. 그잖아요. 네, 언제 그렇죠. 어디서 뭐 이거 좋은 틀이죠. 그 다양한 틀들을 가지고 있으면 글쓰기가 쉽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를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 네 번째는요. 번째. 예술이 아니라 기술. 제가 이제 이 말을 쓴 것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품을 만들어라. 사실은 독자의 의지에서 한번 써보세요.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내가 만든 제품의 사용자잖아요. 소비자잖아요. 되게 작가들은요. 독자를 앞에 하나 앉혀놓고 써요.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30대 여자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과 대화하듯이 써요. 그 사람이 소리를 들어. 아니 뭐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또는 뭐 지루해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 지루하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더 써줘야 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야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이런 어떻게 안에는 나 중심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요.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담아서 독자에게 줄 것인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독자한테 가 있어야 돼요. 독자한테 가 있으려면 독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지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줄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전혜빈 씨 글에서 마지막에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나는 뭔 꿈을 꾸지? 이렇게 생각해보게 만든, 그 뭔가를 준 거예요, 나한테. 그런 글이 이제 좋은 글인 거죠. 뭔가를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말도 그렇듯이. 제가 준비해온 5가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재밌네요, 선생님. 네. 아 근데 진짜 약간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지 이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었어요. 집에 가서 실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서점을 가려고요. 아 오늘 책 많이 사겠네.